당신은 6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설렘, 그리움, 아니면 후회일까요? 제 인생에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제게 선택이라는 예상치 못한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 지금부터 제 가슴 시린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빈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고 저는 조용히 잊혀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갈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였죠. 저의 빛바랜 청춘을 꺼내 보이는 것이 왠지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6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철수를 동창회장에 들어선 순간 수많은 백발의 친구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60년 전 교복을 입고 기타를 치던 앳된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정말 너 맞구나. 하나도 안 변했네. 6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죠. 그날 이후 저는 철수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함께 걷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연인들처럼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60년 전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이제야 제게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와의 만남은 제 삶에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다시 웃게 되었고 제 모습을 가꾸기 시작했죠. 철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는 내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게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철수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랑은 그 아이의 반대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철수의 딸 소영이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굳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철수도 딸 앞에서는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 내내 소영이는 저를 경계했고 저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저희 어머니 자리를 노리시는 건 아니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철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정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소영이의 눈에는 저에 대한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영이는 저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줌마, 혹시 저희 아버지 재산 노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빠 연금으로만 살기 힘든 거 아시죠? 그녀의 말은 계속해서 제 자존심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에게 말했죠. 철수 씨, 소영이 때문에라도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야, 내가 소영이 잘 설득해 볼게. 제발 떠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철수가 노력해도 소영이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 딸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요양원까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자식에게 재산을 노린다는 오해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철수와의 사랑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 사랑을 위해 제가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존중. 철수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소영이에게 사과하게 할게. 제발 돌아와줘.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철수 씨,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홀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소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줌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혹시 다시 만나주실 수 없나요? 소영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너의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아줌마가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아줌마를 잃고 나서야 저희를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별을 선택함으로써 철수가 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철수의 삶에 뛰어들었고 소영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소영이와 철수 모두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 그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노후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모든 것을 걸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자식들을 내 식구처럼 사랑해줄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